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영에 진짜 도움이 되는 자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경영에 진짜 도움이 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인데요. 종류와는 관계없이 수집한 데이터가 정확해야 우리가 보는 숫자들이 의미 있어지거든요. 아무리 보여주는 데이터가 많아도 그 안에 들어간 숫자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도출된 데이터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부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당 달이나 짧은 기간의 데이터는 분석적인 관점에서는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들이 기간별로 거시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흐름, 즉 추이와 추세 등을 알 수가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죠. 때문에 측정한 데이터를 잘 쌓아가는 것이 경영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느냐는 그 다음 순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은 앞서 얘기한 것들이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좀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주제를 잡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렇겠네요. 저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지만 생각했었는데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니 정말 최우선적으로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경영이나 매출, 통계, 분석, 데이터 이런 말들이 좀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의료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우선 무엇을 통계내야 될지 모르겠고 통계를 내도 분석이 어렵다. 경영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다른 업무와 겹쳐질 때 시간적인 분배가 어렵고 업무 과다로 인한 피로감이 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원장님과의 대화가 부족해서 회의하는 것에 크게 의미가 없다. 또 매일매일 수납 장부를 쓰고 있지만 막상 월말 보고용 통계 자료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시 추려서 재편집해야 되고 한 번에 집계가 되지 않는다. 데이터를 보고 매출의 추이 분석과 원인 파악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냥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찮다 아닐까요?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저조차도 사실 이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이제 야근을 밥 먹듯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귀찮고 어렵고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100번 이해합니다. 네, 그런 업무들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더라고요. 매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기표를 쓰는 것과 또 별개로 매출 데이터를 상세화시켜서 통계 작업을 하는 것이 전 좀 어려운데요. 사실 데스크는 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그쵸. 일기표 작업을 하는 것까지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매출 통계 데이터를 위한 후작업을 하려면 엑셀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피벗 테이블 같은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좀 복잡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면 좋다는 거는 알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대표님은 잘하시죠? 저도 잘 못해요. 딱 기본 정도만 하는 수준이에요. 그 기본 베이스로 어째저째 필요한 매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도출해내는 거를 단지 엑셀로만 저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계가 왔죠. 하나는 매출 통계 데이터가 있으면 경영에 도움이 되고 참 좋다라는 건 아는데 이걸 하려면 반복적인 작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뭐 피벗 테이블, 구글 스프레드 여러 가지를 내가 뭘 배워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따로 배우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딱 입력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도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 치과의생사들이나 치과 종사자들이 본업만으로도 참 바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주 업무가 경영이나 뭐 데이터 분석 이쪽이면은 그런 공부와 연구를 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임해야 하는 주 업무가 이제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이쪽은 엄두가 안 나요.
맞아요. 그러면 또 배운다면 가능할까요? 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외부 강의들을 둘러보면은 2주 완성, 4주 완성, 뭐 3개월 이런 코스들이 있죠. 그런 기간들이 천차만별인데 심지어 3개월을 배워도 정작 나 혼자 하려면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또 더 힘 빠지는 거는 내가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제 어째저째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를 그 다음 달에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달에 또 해야 되고 쳇바퀴가 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힘들게 만든 데이터로 원장님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나 이런 거를 정말 수도 없이 고민을 해봤지만은 내가 겨우 한 달, 길어야 3달 정도 배워서 나올 답이 아니더라.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경영적인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저도요.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해서 네. 네이버에 막 쳐봤잖아요. 네. 경영관리, 분석, 통계, 치과 등등 정말 다 검색해봤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없어졌거나 치과 쪽이 아니거나 내가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랬어요. 저도요.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나 봐요.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는 또 해내죠. 밤을 지새워 가며 밥을 굶어 가며. 근데 또 너무 속상한 거는 그럼에도 정말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지금은 그런 결과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죠. 제가 실장을 한 5년 차쯤부터 했거든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10년 동안 한 10년 좀 넘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엑셀을 물고 빨고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있겠죠. 그거를 후배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원장님들께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어려워하거나 그 데이터 안에서 인사이트를 잘 보시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대표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4년 남았네요. 저도 대표님처럼 누군가에게 알려줄 날이. 네, 걱정하지 마세요. 부장님도 분명히 늦을 거고 3년 후에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실 날이 분명 오실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실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궁금해요. 과연 이게 우리만의 고민일지 다른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말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일일장부 일기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대략 100명 정도가 조사에 참여를 해주셨고 일일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가 18%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최근에는 전자차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자차트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80%는 엑셀을 이용해서 일기표를 수기로 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를 쓰기만 하고 정작 정보로 가공이 되는 비율은 훨씬 낮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보시면은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의 결과를 매달 만들어야 되고 보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를 잘 수집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가공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매달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만드는 거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엑셀을 일하면서 배워서 이런 보고서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좀 부담이 되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여드리자면 엄청 잘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매월 말일만 되면 기계처럼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른 채 하고 있고 재밌는 건 원장님도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결국 우린 서로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얘기를 했는데 납득하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하시다면 정상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거는 목매니저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월간 보고서예요. 지금 우리는 목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정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많은 거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일기표의 정보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일기표로 뭘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카드가치 결제 방법별 통계, 날짜별 수입, 신한수, 원장님별 통계, 임플란트나 교정처럼 특정한 진료별 통계 정도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수입과의 차이도 만들었고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 달에 해당하는 단편적인 정보만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필요한 의사결정사항이 뭐고 또 지금 만든 정보가 거기에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병원이 이번 달 매출이 얼마였다라는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또 현재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다음 달에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병원의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엑셀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결국 몽매니저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저도 제가 만든 보고서가 병원의 매출을 늘리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항상 궁금했어요. 돌이켜보면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읽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보고서를 만드는 행위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들여 만든 보고서가 사실상 30분짜리 월말 보고용으로 쓰이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속상하네요. 맞아요. 우리는 매달 월말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매출과 CRM 데이터를 통해서 이 추이와 추세를 판단하고 위기를 예측하고 극복해 나갈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의 숫자만 보고 덮거나 앞으로의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감으로만 이제 의지하고 있죠. 원장님들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당장 앞날을 모르면 좀 불안하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우리 병원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다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법도 좀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요즘처럼 위기의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서는 더욱더 이런 데이터를 기반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정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일 정보를 쓰는 것이 권장된다. 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병원의 인사이트를 읽어야 된다. 셋, 감에 의존하기보다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맞아요. 일일 정보만 꾸준히 써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몽매니저를 쓰시면 돼요. 하지만 몽매니저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주고받은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엑셀이나 전자차트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꼭 만드시면 좋겠어요. 일일 장부를 쓰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세요. 그러면은 몇 달, 1년이 흐르고 나면은 분명히 쓸모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몽매니저를 쓰지 않으신다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겠죠? 공부. 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지금 하시는 일이 결코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